오늘은 미술과의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과 모형은 4가지가 있어요. 이 미술과 모형의 이름을 외우는 거 먼저 귀반창고. 자, 미술하다가 되게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미술하다가 다쳤을 때 반창고 붙여주세요 오는 학생에게 직접 귀에 반창고 붙여 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모형은 그래서 4가지가 있다. 직접 귀 반창고. 저는 반창고를 붙여주고요. 반창고 알아서 붙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뭘까요? 직접 교수법이죠. 자, 귀는 뭘까요? 귀납적 사고법. 그리고 반은 뭘까요? 반은 반응중심 학습법이고요. 창은 창의적 문제 해결법이에요.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직접 교수법, 귀납적 사고법, 반응중심 학습법, 창의적 문제 해결법. 그러면 먼저 직접 교수법부터 해볼게요. 직접 교수법은 청킹이 있어요. 이 청킹은 뭐냐면 문제인, 설시, 질의응답, 연습, 작정. 이게 전 대통령님 말고 그냥 문재인이라는 그 사람이 이름이 있다고 쳐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문재인, 설시, 질의응답, 연습, 작정하고 했대. 설시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문재인이랑 설시가 질의응답 연습을 작정하고 했대.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인식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설시는 설명 및 시범을 줄임말이에요. 설명 및 시범. 질의응답은 말 그대로 질의응답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습활동. 작정. 작은 작품 제작. 정은 정리 및 발전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설명 및 시범 단계에서는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직접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재료나 용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줄 때, 사용 방법을 알려줄 때, 그리고 사용할 때 주의점이나 표현 기법 같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줄 때 사용하는 그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표현 영역에 많이 쓰이겠죠. 교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표현 영역에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판화를 할 때 아니면 수묵화를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말로써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하고 직접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질의응답 단계인데요.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시범 보인 내용이 잘 이해가 됐는지 질문을 던져줘요. 질문을 던져주는데 이 단계를 생략을 하고 연습활동에서 관찰을 하면서 교사가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연습활동 단계에서는 뭐 하냐면 말 그대로 연습을 하는데, 이때는 난이도가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고요. 작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독립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정립님의 발전은 이제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감상을 해요. 감상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직접 교수법이고요. 그 다음에 귀납적 사고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납적 사고법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이름부터 시작해요. 문재인, 관계 탐색, 개념 발견인데요. 발견했어. 적이 정말 많다는 것을. 자,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관계를 탐색해보다 발견했어. 적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이렇게 외워준대요. 문제인식, 관계 탐색. 자, 그 다음에 발견했어. 개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개념 발견. 그 다음에는 개념 적용이에요. 정발이니까 정리 및 발전이에요. 자, 문제인식 단계는 생략하고 관계 탐색 단계에서는
여기서 교사가 다양한 자료를 많이 제시를 해요. 이 자료를 주는데 자료의 관계들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토의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교화해요. 자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탐색을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눠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또 정교화한다라는 단계이고요. 다음은 개념 발견 단계에서는 이제 탐색한 결과를 설명하고 규칙성을 발견하는, 말 그대로 개념을 발견해야 되니까 규칙성을 발견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학생은 자기들 나름대로 표현을 하겠지만 교사는 관련한 미술 용어 같은 새로운 낱말을 지도를 해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발견한 것들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언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언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자, 규칙성이나 설명 같은 거를 학생들이 하면 교사는 이와 관련한 규칙성 개념들을 추상적인 말로 언어화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는 새로운 낱말을 개념 발견 단계에서 지도를 합니다. 먼저 학생이 발견한 것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거예요. 개념 적용 단계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이 안 것들을 표현 활동이나 직접 자기가 그 개념을 사용해서 표현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거나 하는 등으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이 개념 적용 단계에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추상적인 개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개념 적용 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다. 정립이 발전 단계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 아니어도 실생활에서 의미 있게 응용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을 정립 발전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창의적 문제 해결법이에요. 창의적 문제 해결법도 마찬가지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으로 시작해요. 문재인 탐정 적종제. 자,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탐정이 있었는데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탐정이 적합하게 종합재수학원에 들어갈 때입니다. 문재인 탐정 적종제. 적합하게 종합재수학원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문제인식입니다. 자, 탐은 뭘까요? 창의적인 문제를 이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단계 이름에 항상 아이디어가 들어가요. 아이디어 탐색, 아이디어 정교화, 아이디어 적용이고요. 종제는 뭐냐면 종합 및 재검토예요. 종합 및 재검토. 자, 문제인식 단계 넘어가고요. 아이디어 탐색 단계에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뭐래요? 맞아요.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가능한 많은 해결 방안 같은 거를 구성을 합니다. 정교화 단계에서는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정교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이디어를 고르는 거예요.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정교화 단계에서 해요. 어떻게 보면 탐색 단계는 확산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정교화 단계에서는 수렴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스케치를 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시각화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교화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적용 단계에서는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니까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해요. 이 아이디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한다. 혹은 작품을 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작품을 제작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 창의적 문제 해결법 같은 경우에는 미술과의 전 영역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 및 재검토 단계에서는
이제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보고 이 아이디어 말고 다른 게 없는지 다른 해결 방법을 한번 방안을 생각해보는, 재검토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반응 중심 학습법이에요. 반응 중심 학습법. 자, 반응 중심 학습법은 혁명, 심화, 내면이에요. 자, 혁명이죠. 혁명으로 심화된 내면이라고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반응으로 모두 시작해요. 반응 형성, 반응 용료화, 반응 심화, 반응 내면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다 반응이 있어요. 이 반응 중심 학습법은 반응이 중요한 거니까 어디에서 많이 써요? 맞아요. 체험 영역과 감상 많이 쓰이는 모형입니다. 자, 반응을 명료화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 모형의 목적이라고 보면 돼요. 반응 형성 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원래 알고 있었던 선 지식권을 자극해서 반응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발문하는 게 좋겠죠. 반응 명료화 단계에서는 뭐 하냐? 반응을 명료화하기 위한 질문이나 토의나 반성 같은 거를 실천해요. 그래서 이 질문이나 토의는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반응을 명료화해요. 내가 몰랐던 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단계다. 반응 심화 단계에서는 뭐랄까? 반응 심화 단계에서는 관련 작품을 탐색을 해요. 이때는 관련 작품이라는 게 뭐가 똑같은 거냐? 소재가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제가 똑같을 수도 있고 작가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작품을 다시 탐색을 해보고 또 원래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탐색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교사는 시대상을 조사를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상을 알게 됐을 때 시대상과 연결되어서 다시 감상을 해본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표현활동과 연계를 해서 내가 이 작품을 감상을 하고 나서 느꼈던 것을 표현활동으로 한번 풀어보는, 표현활동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반응 내면화 단계는 뭘까요? 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반응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학생이 가지고 있는 미술적인 체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줘요. 내가 이렇게 감상을 해서 반응을 보였더니 좋았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술은 네 가지 모형밖에 없어서 굉장히 좋죠. 여기까지였습니다.